초고속 시대에도 변치 않는 원초적 욕망. 그것은 바로 삼시세끼다. 밥이 뭐냐고 묻는다면 설명을 하던 게 생존 필수사항이죠. 제일 신나는 시간? 힘이죠. 한국인은 밥심이죠. 생존의 조건 밥. 이 밥이 생존을 넘어 승리의 조건인 곳이 있다. 바로 군대다. 급식의 발전에서도 우리 군의 이제 발전이 식량의 질에 따라서 전투력의 차이가 나고 어머니의 밥상은 한 가족의 역사다. 우리가 먹는 한 끼 식사에는 삶의 자화상이 담겨 있다. 그렇다면 지난 70년 국군의 밥상에는 무엇이 담겼을까? 소주 한 잔 생각나는 저녁. 한 중학교 동창들이 모였다. 남자들은 모두 국방의 의무를 마친 건강한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다. 남자들의 영원한 술자리 화제 두 가지가 군대와 축구 이야기라고 했던가. 오늘 술상에도 군대 이야기가 화제거리로 올랐다. 군에서 만나면 군대 얘기 같은 것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둘이 만나면 별 안 해요. 군대 안 갔다 오니까 깨야 많이 해요. 난 한쪽 운전하면 한쪽 쭉 샀어. 오만 추라니까. 군대 생활만큼 강렬한 추억은 드물다. 특히나 먹을 것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다. 저는 이게 야간에 훈련, 아니 야간에 근무 나갔다 오면 뽀글이 많이 나요. 제조하는 방법이 또 다 다르던데? 그건 이제 부대마다 다르겠는데 이제 저희 부대에서는 쌀국수랑 간장국 풀어서 먹으면 쌀국수면이 얇거든요. 육개장을 섞어서 먹으면 쌀국수면이 육개장이랑 이렇게 감아가지고 진짜 먹으면 족발을 먹으면서도 떠올리는 그 맛. 그렇다면 군대 하면 떠오르는 먹을거리는 어떤 것일까? 거리에서 군필자들에게 물었다. 질려요. 많이 먹으면 질려요. 많이 먹으면 질려요. 이런 거 많이 안 먹어. 많이 안 먹어. 군대 야참의 왕자 뽀글이부터 일반인은 모를 마스타까지 추억이 쏟아진다. 저는 건빵 붙였어요. 뭔가 좀 우유랑 이렇게 딱 섞어서 먹으면 힘도 되고 너무 밥처럼 자주 먹지도 않으면서 적절할 때 딱 힘이 돼주는 그런 맛이 또 있거든요. 많은 분들 공감하실 겁니다. 전투식량이 간편하고 맛있어요. 선임명이 PX를 같이 데리고 와가지고 처음 이제 뽀고리를 만드는 법을 배워가지고 이제 뽀고리를 먹었는데 그게 너무 맛있어서. 우리 집 라면이 없었는데 김치인가? 한 30년 됐죠 벌써. 세 개나 붙이신 이유가 있어요? 가장 그 생각이 나는 거로도 붙였어요. 그 당시에 우리 군대, 내가 군대 생활할 때는 먹을 게 없었어요. 이 건빵이 유일한 간식이었어요. 그때는 뭐 많이 모르고 막 무조건 배부리만 먹으면 돼. 배고픈 시절이었어요. 군대 먹을거리를 대표하는 뽀글이, 군대리아, 건빵, 전투식량, 마스타, 급식 등 6가지 중에 1위는 단연 뽀글이다. 그 뒤로 군대에서만 맛볼 수 있는 햄버거인 군대리아와 건빵이 순위에 올랐다. 젊은 나이에 족발집 사장님이 된 김영승 씨. 군대 취사병 출신인 그는 군대에서 밥 짓는 일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직업까지 음식점 사장이 되었다고 말한다. 제가 원래 소총수로 갔다가 이제 취사병을 하고 싶어서 이제 인석 과장님한테 때를 써가지고 이제 주특기를 이제 취사병 주특기로 다시 얻게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취사병으로 지원을 하게 됐죠. 뭘 먹어도 배고플 때가 군대 시절이라고 했던가.
자원에서 시작한 취사병이었지만 매 끼니 허기진 장정 수백 명의 밥상을 차려내는 일은 쉽지 않았다. 20살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못집이죠. 지금 좀 많이 나아졌는데 맨날 칼을 계속 이렇게 잡다 보니까 빨리 하고 힘이 여기로 들어가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낮을수록 써는 건 안 합니다. 왜냐면 2등병이나 1병 때는 칼질이 서툴러요. 다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잘 안 시켜요. 상병이나 병장들이 거의 칼을 잡았어요. 저희 때는. 그때 했던 예, 칼 보여드릴까요? 네, 한번 보여주세요. 그냥 간단하게 양파 하나만 썰어드릴게요. 네. 얘를 보여드릴게요. 양파가 조금만 칼이 들어가도 바로바로 썰리니까 이거를 연습을 많이 시켰거든요.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처음에 칼질을 했을 때는 이렇게 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막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군대 가서 배운 게 이렇게 완전 틀립니다. 군대 얘기 나온 김에 친구들과 군대 먹거리 대결을 해보기로 했다. 종목은 뽀글이다. 진짜로 실수형이 일반인들이 모르잖아. 그냥 뽀글이로만 대결하려고 둘이. 야, 이 새끼야. 나 때 뽀글이랑 저 친구 뽀글 때랑 맛이 다르니까 요리법이 다르니까. 몇년 공부했는데? 몰라? 이거 비슷하고 있으면 공팔이랑 비슷하겠지. 부대마다 다르니까 요리법이. 저는 그냥 이대로 할게요. 네. 그럼 저는 부식 쓰겠습니다. 네. 아닌가, 맞아. 취사병 따져 주시니까. 한번 해볼까요? 네. 야, 고고고. 일단 4번만 때리면 돼. 4번. 뽀글이는 부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조리법이 천차만별이다. 뽀글을 끓이기 전에 많이는 안 끓여봤거든요. 더 많이 뽀글 되나요? 네. 제가 이기겠는데. 군에서 쓰던 거 맞나요? 예, 맞아요. 맞아요. 진짜 맞아요. 물을 붓고 나서 먹으면 얘가 좀 안 익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리 넣어서 같이 익혀야 됩니다. 됐다. 딱이 딱. 같이 시대를 감았어요. 몇 분이나 나서요? 한 3분이면 될 것 같습니다. 뽀글이는 이렇게 해야지 제맛이. 요거. 근데 이런 뽀글이 드신 적 있어요? 햄은 많이 먹어봤는데. 불려 먹는다는 표현이 더 정확한 봉지라면 뽀글이. 과연 이 맛이 그 맛일까? 여기가 좀 더. 오야. 맛이 인스턴트. 헤이. 12년 공번이라 이건 잘 모르는 거예요. 10년 안에 미만. 그 PX 500원 하나 햄 아니야? 1,000원 아닌가? 1,000원이었나? 아까워서 못 넣었지. 햄 먹어봐야지. 나 정수기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지금 먹은 뽀글이랑 어때요? 맛없어요. 근데 마음은 맛있죠. 배고프고 그러니까 그때는. 군인에게 밥은 뭘까요? 부모님의 피땀흘린 세금인데 세금. 무조건 필요한 거죠. 안 먹으면 훈련 못 받아요.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먹는 거예요. 그만큼 훈련도 시키고. 그러니까 무조건 필요한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군대를 다녔을 때는 밥 먹는 것도 명령이라고 그렇게 배웠었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저 명령 한 번 명령은 끝까지 가는 거죠. 군인의 삼시세끼가 중요한 것은 비단 오늘날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보는 미숫가루나 이 북어는 수천 년 전 전쟁터로 나가는 남정네들의 배를 채웠던 전투식량의 효시였다. 삼국시대 신라 장정들은 소집 명령이 내려지면 무기와 함께 북어를 챙겼다. 일종의 비상식량이다. 이를 위해 집 대문에 북어를 매달아 놓았을 정도라고 하니 전쟁에서 식량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오랜만에 전우들이 뭉쳤다. 제2사단 전우의 회원들이다. 선생님이 제일 그렇지. 내가
강원도 양구에 위치한 전방부대였던 이 사단에서 뜨거운 20대 한가운데를 지난 전우들은 이제 머리가 희끗한 50대 중년이 되었다. 되돌아보면 라면도 귀했던 시절이었다. 밥은 자유배식이고, 예, 지금 밥은 예전에는 자유배식이 없었어요. 조금 더 달라 그러면 주걱으로 한 대 맞고 그냥 저는 정량만 줬었는데 또 이게 테이블마다 그 고추장이 있더라고 또 이게. 요즘 고추장이 있습니다. 달라진 거야. 이 일병이나 상병이 다 몰아갖고 닦았거든 그때는. 지금 그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다 닦아서 산물하면 딱딱 해놨던 맛이 되죠. 자유롭게 먹을 수 있다는 거. 그렇지. 배고프지 않게. 반찬 품질은요? 반찬은 지금 현재 우리 외국에서 먹는 거하고는 틀린데 또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양을 주니까 PX에서 막걸리를 팔았어요. 막걸리를 어떻게 팔았냐면 PX 안에 보면 이게 단지 이렇게 큰 거 이렇게 묻어놓고 옛날 우리는 이제 별로 맛이 없어가지고 건빵이 옛날 맛이 더 좋았어. 아니 지금 쌀건빵 해가지고 맛이 이게 아삭아삭하면서 씹어보면은 제가 아들놈 했을 때 먹어봤거든요. 근데 쌀이 들어. 아삭아삭하면서 이게 아주 고소해요. 근데 옛날 거는 그냥 밀가루 만들었으니까. 먹을거리가 우리 주로 화장실에서 맞아, 거의 화장실 해결했다는 거 그게. 진짜 그때 보면 화장실에 가고 화장실에 가다 먹는 소리 그런 먹는 소리가 무지하게 많이 났었어 진짜. 와, 그럼 많이 났었어. 추억이죠. 밥 못 먹겠네. 국군이 창설된 것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직후였다. 그리고 다음 해부터 징병제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국군은 텅 비어 있었다. 콩나물국하고 밥밖에 없었는데 콩나물 국에다가 돼지고기를 넣었다고 그러는데 돼지고기 고기는 한참도 없고 기름만 둥둥 띄운 거였었어요. 그때 우리나라의 재정 상태는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그 군 장병들이 먹는 그 식사도 그 보리가 많이 섞인 잡곡밥에 반찬 한두 가지, 거기에 뭐 반찬을 해봐야 소금에 절인 그 배추, 김치, 뭐 이 정도가 우리 그 건군 과정에서 그다음에 건군 위에 우리 그 군 장병의 급식이라고 볼 수가 있죠. 국군 창설 1년도 채 되지 않아 6.25가 발발했다. 북한의 탱크 공세에 후퇴하기 급급했던 국군은 보급선을 챙길 여력조차 없었다. 한 3, 4일 동안 보급이 조달이 됐었죠. 3, 4일 후부터는 보급이 끊어졌어요. 왜냐하면 모든 통신망이나 모든 것이 마비가 되니까. 전투 식량이라는 것이 있는지도 몰랐던 시절이었다. 막사를 세우고 솥을 걸면 그곳이 취사장이었다. 먹는 것조차 전쟁이었다. 큰 솥 가마솥 걸어놓고 한쪽에는 밥하고 한쪽에는 국끼리 가지고 퍼서 주는 거예요. 반찬도 없었고요. 반찬은 무슨 반찬. 그나마 산악 지역에서 전투라도 하게 되면 취사조차 할 수 없었다. 그래서 생겨난 것이 지게 부대다. 후방에서 이제 밥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전방으로 이제 추진하는 그 과정에서 이제 전투가 이제 치열하다 보니까 주로 이제 주먹밥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전투 현장으로 이렇게 날라주는 그런 이제 행태를 띄었는데, 후방의 노무부대는 전방에 식사를 전달할 방법을 고민하다 주먹밥을 생각해냈다. 이렇게 탄생한 한국형 전투 식량이 주먹밥이다. 중요한 건 30세대를 안 줬어요. 하루에 하나였어요. 그 주먹밥 하나 요만한 거 나오는 게 그게 정말 커다란 즐거움이었어요. 그러니까 즐거움이라기보다는 진짜 생명줄이었죠, 병사들한테. 밥은 곧 전투력이었다. 안 먹고 싸울 수는 없었다. 생존을 넘어 극한의 긴장과 체력을 요구하는 전투를 잘 치르려면 군인들의 배가 든든해야 했다. 당시 그 노무자라고 있었어요. 소위 말하면 이제 지게부대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전방 고지에까지 그 식량이라든지 그다음 탄약을 날라줘서 그걸 이제 우리 장병들이 먹고 싸우는. 주먹밥뿐만이 아니었다. 지게부대는 모든 물자를 지게로 전날랐다. 국토의 70%가 산인 한반도 지형의 안성맞춤인 보급 방식이었다. 6.25 전쟁에 참전한 유엔군들도
이를 보고 지게 부대를 따라 만들었을 정도다. 유엔군은 이런 한국의 지게 부대를 보고 A-프레임 아미라 불렀다. 지게가 A처럼 생겼다 해서 붙인 이름이었다. 전투는 작진하고요. 전쟁은 군수가 하는 거죠. 예, 전쟁이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군수가 뒷받침돼야 되고 군수는 전쟁을 이기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고 보면 되겠죠. 6.25 당시에도 보급선을 두고 전선의 운명을 가른 전투가 있었다. 일사후퇴 직후 문경 척성리에서 벌어졌던 문경 전투다. 당시 문경은 서울과 영남을 잇는 관문이었다. 문경은 대구로 가는 길목이기도 했다. 이곳이 뚫리면 병참 보급선의 중심이었던 대구가 위험했다. 당시 우리 그 한반도를 놓고 봤을 때에 그 병참 보급선은 두 가지 길밖에 없었어요. 하나는 대구를 부산에서 대구와 대전을 연결해서 서울로 올라오는 그런 이제 그 철도 내지는 국도가 이제 있었고, 하나는 대구에서 영주로 해서 원주로 이제 그 올라오는 중앙선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두 개가 유엔 병참선의 대동맥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적이 그 대구를 점령해서 이 지역을 확보한다면은 일단 우리 대한민국 국민과 정치 지도자 입장에서는 거의 패닉 상태에 올 수 있는. 전선 방어를 위해 D라인을 설정한 리즈웨이 장군은 특히 이 지역에 주목했다. 그리고 한국군으로 구성된 특별 공격대를 편성, 사전 정찰을 맡겼다. 그 영하 뭐 55도 이렇잖아요. 그 영하. 그러니까 그 판자리가 얼마나 힘들다고 흘렀으니까 그 꼭 해가지고 파고 해가지고 그냥 파대 이렇게 딱 너무 크게 팔 시간이 없으니까 자기만 들어갈 수 있는 그만 요만큼만 타는 거예요. 요만큼. 우여곡절 끝에 홀을 파고 자리를 잡은 특별 공격대. 그런데 그 맞은편에 이미 북한군 14단이 있었다. 해가 지자 북한군의 기습 공격이 시작되었다. 북한군의 규모는 약 3,000명. 반면 한국군은 300명에 불과했다. 승산 없는 전투였다. 이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탄약이 전부 합해봐야 뭐 250발 정도밖에 안 됐어. 나중에 재보고 받기 전에는 250발만 가지고 있어. 그걸로 버텨야 돼. 탄약은 이거니까 처부의 한 발이 네 생명을 살리느냐, 네가 거기에 맞아주느냐는 그거에 결정되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 총 쏘지 마. 내가 쏘라 할 때만 쏴. 전투는 만 이틀 동안 5차례나 이어졌다. 그리고 결과는 우리의 승리. 이 전투로 아군은 병참 보급선을 지킬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문경이 이제 북한군에게 이제 빼앗겼다면은 북한군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들에게 부여된 임무였던 대구를 이제 점령하게 된다면은 국군과 유엔군의 일단 테러가 이제 차단되고, 그 다음에 대구는 또 그 남부 지역의 중앙 이치에 있기 때문에 국군과 유엔군이 동서로 이제 분단되는, 양단될 수 있는 거기에 이제 또 대구는 바로 그들의 최종 목표인 그 부산을 지척에 두고 있기 때문에 북한군에는 굉장히 유리한 반면에 우리 그 국군하고 유엔에게는 우리가 그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아주 그 불행한 사태로까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그 상황이었던 거죠. 병참 보급. 그 중에서도 군인들의 식량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6.25 당시 참전했던 유엔군들의 나라별 전투 식량 내용물을 보면 각 나라들이 군인의 사기를 위해 전투 식량에 얼마나 많은 관심과 재원을 투자했는지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이태리군이나 프랑스군은 기호식품으로 포도주가 지급이 됐고요. 그 영국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홍차가 지급이 됐죠. 홍차가 지급이 됐고, 미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커피가 지급이, 기호식품으로 커피가 지급이 됐고, 독일군 같은 경우에는 맥주가 지급이 됐어요. 반면 6.25 당시 한국군의 식량 보급은 형편없었다. 일사후퇴 직후의 일이다.
메가더 장군이 혁혁한 공을 세운 한국군 부대를 방문해 부족한 것이 없는지 물었다. 요즘 장병들 급양 상태가 어떤가? 쌀은 그런대로 조달되고 있지만 야채와 사탕 같은 감미료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쟁은 3년 만에 승자 없이 끝났다. 6.25를 치른 지 60여 년. 과연 오늘날의 우리 군대는 무엇을 어떻게 먹고 있을까? 경기도에 자리한 제7급양대. 25개 부대의 부식이 이곳에서 보급된다. 취급 품목은 김치부터 조미료에 이르기까지 장병들의 식탁에 오르는 모든 것이다. 보급대에 들어온 식재료들은 각 부대의 냉장차에 실리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다. 바로 갖가지 검사들이다. 현재 그 청양고추를 검사하고 있는 중이고, 현재 그 길이 상태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내부 상태, 겉 상태를 확인하고 뜯어보면 이제 씨가 뻔뻔하지 않으면 특별히 이제 신선한 정도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가지고 이상이 없습니다. 검사는 눈으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잔류농약 검사까지 마친 채소류는 각 부대에서 필요한 양만큼 정확하게 나누어 보급된다. 네, 지금 이게 손표율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구매 요구서에 의해서 지금 검수를 실시하는데 구매 요구서 상에 다듬어서 하라는 손표율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유출할 때 무게를 맞추기 위해서란 말씀이신가요? 네, 청구량만큼 정량을 주기 위한. 네, 그래서 이제 손표율을 측정하는 겁니다. 육류의 경우 더욱 까다로운 검사가 기다리고 있다. 네슬러 시약을 이용한 간이 검사다. 이 약은 뭐예요? 이거는 네슬러 시약이라고 이제 그 어깨류와 수육류에 대해서 이제 신선도 검사하는 시약입니다. 네, 이렇게 시료를 채취해서 이제 네슬러 시약을 검사하고 이제 혹시나 나중에 식중독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이제 시료도 채취해서 따로 보관한다고 했습니다. 만약 고기가 상했으면 색깔의 변화가 생기게 된다. 네슬러 시약은 예민한 시약인 만큼 장교가 직접 관리하고 검사를 진행한다. 어계류의 경우에는 한 가지 검사를 더 통과해야 한다. 바로 방사능에 오염되었는지를 측정하는 방사능 검사다. 일본에서 얼마 전에 이제 방사능이 유출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식검내에서 좀 더 전문적인 검사 업무를 실시하기 위해서 저희가 도입을 했습니다. 그 본부나 지금 50건방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부터 실시를 하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 시설이 좋지 않아가지고 일단 올해부터 이제 실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주일에 3번, 한 번에 20톤이 넘는 식자재들이 이렇게 까다로운 검사를 통과한 후에야 군인들의 밥상에 오르게 된다. 중간에 이거 왜 꺼내시는 거예요? 아, 저희가 두 군데 검문소, 이제 헌병 검문소 지원하는 부대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여기서 분배를 해가지고 가서 이제 내려주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식자재 관리뿐만이 아니다. 급양대에서는 매월 급식 개선 회의를 열어 장병들이 선호하는 메뉴를 식단에 반영하고 있다. 솔직히 선호 식단에 대해서는 좀 추가 청구를 하고, 이제 병사들이 안 좋아하는 표치류 같은 거는 좀 감소 청구를 했습니다. 전국 15개 급양대에서 이렇게 식재료가 제공된다. 이제 남은 일은 이 신선한 재료들로 맛있는 밥을 짓는 것이다.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이른 시간. 부대에서 가장 먼저 일과를 시작하는 이들은 다름 아닌 취사병들이다. 취사장의 아침은 5시부터 시작된다. 오늘 아침은 사병들에게 인기가 좋은 빵식이다. 이게 오븐기에 빵을 담아가지고 한번 빵을 데워가지고 따뜻하게 식사할 수 있도록 오븐기 한번 데우는 과정 하려고 이 빵을 여기다가 빵을 이제 꽂아놓습니다.
군대리아의 빵을 데운다? 10년 전 군대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다. 그러나 요즘 군대에서 따뜻한 식사는 기본. 여기에 맛과 영양까지 더한다. 이제 햄버거 세트의 감초를 준비할 시간. 바로 감자튀김이다. 30년 전만 해도 군대에서 튀김 요리는 생각지도 못한 메뉴였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최신식 대형 조리기구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이제는 못하는 요리가 없을 만큼 다양한 메뉴가 제공된다. 예전에 얄궂은 군대리아 햄버거를 상상했다면 이제는 그 편견을 버려야 할 시간이다. 요즘 부대에서 만들어주는 햄버거에는 영양을 고려한 고급 햄이 기본으로 들어간다. 안 뜨거워요? 조금 뜨겁게 하면 괜찮아요. 내일 아침 몇 시에 준비하세요? 저희 조리병들은 5시에 일어나서 항상 여기 오는 5시 반에 조리를 시작해서 6시 40분까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 완료. 취사병들의 발걸음이 빨라지는 시간이다. 군대에서 식사 시간만큼 반가운 시간이 또 있을까? 이 시간이 있어서 훈련의 고단함도 꿀맛이 된다. 햄과 채소를 듬뿍 넣은 햄버거를 크게 한 입. 바로 이 맛이다. 맛있어요? 네, 맛있습니다. 체력은 국력이고 군인의 밥상은 전투력이다. 아무리 뭐 좋아도 장병들이 먹지 않으면 뭐 잔반약만 늘어나기 때문에 국가 예산 낭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과감히 퇴출하고 신세대 장병들이 선호하는 품목 위주로 하되 골고루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잘 조율해서 그렇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전투력 향상을 위해 군인의 밥상은 끊임없이 진화해 왔다. 그 중에서도 식판의 개발과 일식 3찬의 시작은 결정적인 계기였다. 일상적인 점검을 하는 가운데 밥다운 밥을 제대로 배불리 먹게 된 것이다. 군의 급식이라는 것도 이제 그 당시만 하더라도 밥하고 국, 김치, 이거밖에 없단 말이야. 요거 3개만 먹던 것에 튀김이라는 걸 하나를 더 하라 말이야. 그걸 하려니까 또 이제 급식판을 이제 만들어야 돼 갖고, 일식 3찬이 시작된 것은 1976년이었다. 1973년 통일배가 개발되면서 쌀 생산량이 획기적으로 늘자 국군의 밥상에도 변화가 생긴 것이다. 여기에 반찬의 가짓수까지 늘면서 대한민국 건아들의 건강은 국군의 밥상이 책임지게 되었다. 에너지 섭취량은 적정하게 되면서 거기에 필요한 필수 무기질이나 필수 비타민을 골고루 섭취하기 위해서는 식품의 질을 높여야 되는데 식품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들어가는 식품의 종류를 늘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식재료를 활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반찬 가짓수가 그래도 어느 정도 적정하게는 돼야 거기에 들어있는 영양 성분을 우리가 심도 있게 분석하지 않아도 몇 가지 음식을 그래도 다양하게 먹으면 그만큼 필수 비타민, 필수 무기질처럼 미량 필요한 영양소를 우리가 잘 섭취할 수 있게 되는 셈이죠. 요즘 군대 취사장 최고의 관심사는 위생이다. 이를 위해 취사병들은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도록 되어 있다. 의무대 원리 별로 없잖아요. 우리 취사병이 좀 많이 위험하긴 합니다. 불도 옆에 있고 칼도 있고 그래서. 취사병이라면 누구나 2가지 전염병 예방 주사도 맞아야 한다. 네, 장티푸스 2개. 이렇게 A형 간염이 1차, 2차 나눠져 있습니다. 1차 맞고 난 다음에 이제 6개월 뒤에 접종을 하는 거여서 이제 총 조리병은 3번을 맞는 겁니다. 주사가.
따끔한 한 방이면 전우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 다른 사람들한테 음식을 하는 균을 정당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 종사하시는 분들은 다 기본적으로 맞고 조련님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씩 보건소 가셔갖고 진료 기록을 받습니다. 이상 있는 연민들은 그거를 1년에 한 번씩 제출합니다. 아침이 끝나면 돌아서기 무섭게 점심 준비가 시작된다. 오전하고 바로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미리 쌀을 불려놔야 점심에 이제 밥을 더 맛있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쌀 작업이라고 하는데 이제 밥을 먼저 불립니다. 군대에서도 흰쌀밥을 배불리 먹는 것이 소원이던 적도 있었지만 이제는 건강을 생각해서 흰쌀밥 대신 잡곡밥을 짓는다. 현미하고 현미가 들어갑니다. 현미요? 예, 현미 들어갑니다. 현미도 같이 그 비율이 어떻게 돼요? 3대 5대 3입니다. 장화 신고 삽 들고 쌀 씻던 시절을 떠올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것은 그때 그 시절 이야기가 된 지 오래다. 요즘엔 기계가 다 한다. 고슬고슬하고 맛있는 밥을 짓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밥물의 양. 양념은 양이 딱 보시면 여기 손잡이 쪽에 이게 막아놓은 피스 막아놓은 게 있는데 여기 반쯤하면 양이 딱 맞습니다. 수십 명분의 밥을 지으면서도 매번 맛있는 밥을 지을 수 있는 건 취사병 선배들로부터 전수받은 노하우 덕분이다. 요즘엔 국군의 밥상도 양보다 질이기 때문이다. 2006년 이전까지는 장병 1인당 쌀 소비 기준량이 828g이었습니다. 굉장히 많았는데요. 근데 그것이 이제 단계적으로 변하면서 현재 2012년 이후부터는 병사 1인당 400g으로 줄었습니다. 절반 이상 줄었는데요. 다만 이제 그 반대로 부시 아까 말씀드렸던 고기류 그리고 생선류 이런 것들이 대폭 증가가 되어서 영양 칼로리는 충분히 보존하면서도 급식의 질이 양에서 질로 넘어가는 그런 지금 단계에 와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엔 밥보다 더 신경 쓰는 것이 반찬이다. 제가 밖에서는 이제 추가관계 삽을 요리한다고 했을 때 제가 상상하던 삽이 이런 삽이 아니라 그냥 땅 파는 삽이어서 이성적이지 않다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조리용 삽은 따로 이제 열상 소독이라든가 소독을 철저히 해서 깨끗하게 사용하고 위생적이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맛있는 밥을 위해 도입된 것이 민간 조리원 제도다. 장병들의 어머니 또래들이 취사 과정을 함께해 어머니의 손맛을 더해주는 것이다. 이것이 요즘 군대밥이 맛있는 비결이다. 얘들 보면은 너무 사랑스럽고 얘들 너무 좋아요. 제가 엔돌핀가 팍팍 쏘는 것 같습니다. 아들 같아가지고. 네. 조리하는 과정에서 이제 장병들만 조리병들이 하다 보면 아무래도 좀 숙달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어머니의 손맛을 느끼게 해주겠다. 이런 취지로 이제 96년부터 도입이 돼서 현재 전 군의 1,700명 이상의 민간 조리원분들이 고용돼서 조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군의 밥상에 이렇게 많은 신경을 쓰는 데는 이유가 있다. 군대에서의 밥은 단순한 생존이 아닌 전투력의 기본 조건인 것이다. 때문에 국군의 밥상은 배불리 먹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의 훈련과 내일의 전투를 수행하는 에너지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군대가 1985년 우유급식을 시작하고 1990년대 들어서면서 양보다 질을 우선하고 있는 이유다. 실제로 매일 이어지는 고된 훈련은 사회에서보다 더 많은 칼로리와 영양분을 필요로 한다. 따뜻한 밥 한 끼의 힘은 군대에서 더 큰 힘을 발휘하는 것이다. 그래서 군대에서의 식사는 의무이자 명령이다. 생각보다 맛있는 것 같습니다.
맛있습니다. 네, 맛있습니다. 특히 전시의 식량은 승패의 결정적 요인이 되기도 한다. 병조림을 개발한 나폴레옹 군대는 당시 밥대가 되면 전투를 쉬었던 유럽 군대를 기습해 승승장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병조림을 가지고 러시아 원정을 떠났던 나폴레옹 군대는 추위에 병조림이 얼어 터지면서 추위와 굶주림에 시달리다 결국 패하고 말았다. 이것을 개선한 것이 영국군의 통조림이었다. 이렇듯 승전하는 군대에는 앞선 전투 식량이 있어왔다. 우리 국군의 본격적인 전투 식량 개발 역시 전쟁과 함께 시작되었다. 결정적인 계기는 1960년대에 참전했던 월남전이었다. 베트남전을 계기로 우리나라 전투 식량이 좀 발전을 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베트남전 때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건빵이나 이런 거 외에는 사실 딱히 특별한 전투 식량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베트남전에 투입되면서 우리가 그 전투 식량을 처음에 미군으로부터 원조를 받기로 했거든요. 덥고 습한 기후, 시야를 가리는 밀림숲에서의 게릴라전은 참전 군인들의 체력과 정신력을 극한까지 몰아갔다. 미군의 느끼한 전투 식량으로는 버텨낼 수 없었다. 참전 군인들은 김치를 달라고 건의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한국형 전투 식량의 시초가 된 K레이션이다. 만약에 유사시에 전선의 병사들이 투입됐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사기거든요. 그리고 병사들의 사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급식이에요. 이 급식이 대단한 사기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급식이 형편없다. 그럼 이게 계속적으로 질적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당시 만들어진 K레이션은 통조림 형태였다. 김치는 물론 꽁치 통조림도 이때 만들어졌다. 지금 우리 일상생활에서 먹는 가공식품의 많은 수가 이렇게 전투 식량으로 개발돼 보급된 것들이다. K레이션이 시작된 지 반세기. 우리의 전투 식량은 얼만큼 발전했을까? 전투 식량을 생산하는 한 공장을 찾았다. 재료 선정부터 조리 과정까지 전 과정이 자동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위생 상태 또한 믿을 만하다. 현재 개발된 메뉴는 모두 11가지. 대부분 한식을 중심으로 한 한국형 전투 식량들이다. 전투 식량은 갖춰야 할 조건이 많다. 들어 올리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이 떨어뜨리면 방향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정밀한 기계로 해서 그대로 수평을 유지해가지고 그대로 떨어뜨려야 충격이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공중에서 투하해도 문제가 없어야 전투 식량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다. 이게 지금 3m 50입니다. 예. 과연 3.5m 높이에서 떨어진 전투 식량이 제대로 역할을 다할 수 있을까? 다 이렇게 검수를 합니다. 네, 일일이 하나하나 다 어디가 문제가 있나 없나. 이 발열물이 터져서 내부에서 터지면은 이게 팽창이 되니까 나중에 먹을지를 못 합니다. 취식을 못 하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성능이 제대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이제 여기서 요 끈이 하나 있습니다. 끈이 있는데 이것만 살짝 당겨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꽂아 놓으면은 그냥 들고 있으면 뜨거우니까. 즉각 취식형 전투 식량을 위한 발열체다. 쉽게 얘기해서 필터인데 그 잠수함 침투 사건 때 실제로 우리 전투 식량을 그렇게 낙하를 했는데 많은 양이 터졌기 때문에 그때 보급이 제대로 안 되고 취식을 그때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이런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전투 식량을 개발하게 된 계기는 1996년에 있었던
강릉 무장공비 침투 사건 때문이었다. 소탕에 나섰던 군인들은 야산에서 수색과 매복을 계속해야 했는데 문제는 발각의 위험이 있어 불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당시 전투식량은 끓는 물에 데워 먹는 것뿐이었고 이 사건을 계기로 물과 불 없이 데워 먹을 수 있는 전투식량이 연구되기 시작했다. 거의 뭐 저쪽 1군 쪽 장병들은 다 투입됐다고 보고 또 3군 나머지 군들 인원들도 많이 투입됐는데 산 속에서 작전을 하다 보니까 물이 없고 불이 없으면 1년 같은 경우는 데펴줘야 되는데 못 먹는 거죠. 이 정도 물을 뜨거운 물을 부어줘야 되는데 못 먹게 되고 찬물을 부으면 또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물과 불이 없이 바로 먹을 수 있는 전투식량 개발이 필요하다라는 어떤 그 계기가 돼서 개발을 시작했죠. 전투식량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다. 많이 알려진 형태는 뜨거운 물을 부어서 익히거나 데워 먹는 것들이다. 가장 최근에 개발된 한국형 전투식량은 즉각 취식형 전투식량이다. 이것은 익히고 데우는데 물과 불이 필요 없다. 7년 만에 개발 완성된 것이다. 전투식량의 기본 조건은 극한의 조건에서도 문제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네, 1형, 2형. 지금 현재 1형, 2형만 있으니까 1형, 2형이 되고 똑같이 아까 그런 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짝만 당겨도 이렇게 잘 찢어집니다. 이게 이제 공기가 안 나오면은 터지니까 이 지퍼에 밖에서는 지금 모든 게 다 꽉 막혀 있는 것 같죠? 근데 공기는 나올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공기는 나오게끔 내부에 있는 뜨거운 열로 해서 찬 거를 데펴줘 가면서 그 찬 공기를 밖으로 배출시키는 거죠. 지금 세계적으로 솔직히 우리처럼 발열체 온도가 많이 올라가고 저렇게 되는 게 없습니다. 우리 하나뿐이 없습니다. 더 크나큰 군이 되고 또 세계에 지휘를 할 수 있는 이런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안주어지 않고 항상 노력을 해가면서 지금 하나하나 그렇게 차근차근 해나가고 있습니다. 30년 전 제대한 전우들에게 즉각 취식형 전투식량을 보여주었다. 전투식량 혹시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이건 뭐예요? 아까 시래전 네. 이게 안에 같이 뭐 들어있을 건데 저기 안에 같이 여러 가지 있을 건데. 시래전. 시래전에 여러 가지 들어있더라니까. 이게 며칠 분입니까 이게? 그게 한 끼분입니다. 아니 이걸 한 끼 남는 거래요? 네. 이게 이제 그 우리 말도 안 돼. 우리 그때 시리션 이만큼 해가지고 이거 손바닥만 했는데. 탁 땡기면 이게 열나가서 막 되는 거죠. 도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게 얼었던 거 먹었을 때는 옛날이야. 상상이 안 가네. 잠깐 하나를 뜯어봐야 되겠죠? 이게 또 열하고 발열도 있어. 전투식량 아니야 이거 지금. 뭔가 뜯어보셔도 돼요. 지금 현재 나오는 거예요? 군에 보급이 되고 있는 이거. 양도 양이지만 물과 불 없이도 음식을 따뜻하게 데워 먹을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 눈치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풍 속에 넣고 이렇게. 그 나가야 물 없으면 또 그 비 오면 물 받아가지고 그런 거에 이제 부어 먹고. 대대나 연대 그 훈련할 때 밥통을 그 대대별로 보수했잖아. 보온한답시고 그 겨울에. 그래. 그 뭐 그 장판지 같은 거 이렇게 밥통에다가. 아 이거 진짜 맛있게 생겼어. 그릇이야 보니까. 이렇게 막 솥밥이네 이거. 솥밥이야. 이제는 진짜 막. 아 이게 한 끼 식사라고. 절반씩만 한번 해볼게요. 짜면 또 그러니까. 아 이게 한 끼 식사라고. 맛있게 비벼봐. 한번 먹어보자고. 야 기다려. 야 뭐를 벌써 와? 공기 빠져가지고. 다시 그럼 저거 해. 줄 서고 빨리. 무슨 기다려. 산에서 훈련 받다 먹으면 맛있겠네. 그렇지. 생쌀. 저면은 맛있게 먹겠네. 근데 예상보다 되게 맛있는데. 이 정도가. 아니 너한테 그대로 다 했는데 이거 한번 맛을 안 보인다 말이야. 애들이. 건빵도 맨날 좋지 이거 이게. 아니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된 놈이지. 아니 진짜 이거. 정말. 이거
맛있잖아. 맛있어요. 여러 사람 입맛에 맞춰서 그럼요. 맞춘 거 같은데. 그리고 하다못해 그 햄버거라든가 이런 것도 맛을 느껴서 맛이 어떠냐를 물어보잖아요. 옛날에 맛이 무슨 느껴요? 맛이 없지. 옛날에는 주는 거에 대한 양이 많으냐 적으냐 그걸 따졌던 거지. 지금은 맛을 맛있어 없어 요걸 따지잖아요. 거기 엄청난 삶의 질의 향상에 따라서 이 시대의 변화라든가 이 부분이 굉장히 반영된 것 같아요. 지금 세상은 엄청 좋은 거죠 이게. 군대 밥상의 진화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저희가 위생검사로 나왔습니다. 아이들 오징어 아니면 그 동태 절단된 가공품에 대해서 잘 되어져 있나, 그 청결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검사로 나왔습니다. 2014년부터 시작된 어머니 급식 모니터링단. 어머니들이 직접 군대의 밥상을 점검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어머니들은 군대 간 아들의 먹거리를 챙기니 좋고, 장병들은 어머니의 마음이 담긴 밥상을 받으니 일석이조다. 우리 그 군 급식 발전에 어떤 조언을 해주고 제안을 해주고요. 또 그 있는 실태를 그대로 어머니들이 뭐 요즘 SNS나 뭐 이런 인터넷 그 방송들을 뭐 많이들 하십니다. 블로그나 이런 활동들을요. 그런 활동들을 통해 가지고 있는 실태 그대로 외부에 공개하는 그런 그 활동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가족을 위해, 나라를 위해 젊음을 바치고 있는 대한민국 국군. 이들의 밥상을 책임지는 것은 우리 모두의 의무이자 책임이다. 국군이 첫 발을 떼던 그날부터 최첨단 무기로 나라를 지키는 오늘날까지 국군의 역사를 담아온 국군의 밥상. 대한민국 국군의 전투력 향상을 위해 국군의 밥상은 오늘도 진화 중이다. 밥은 곧 전투력이다. 전투력은 밥에서 시작된다고 할 수가 있죠.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의식주, 식생활인 것처럼 우리 장병들에게 있어서도 밥은, 특히 군대 음식은 가장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가장 기초라고 생각을 합니다. 군인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밥심인데 밥 자체가 주는 우리에게 주는 어떤 일종의 긍정적 에너지도 있고, 밥이 주는 우리 문화의 특성, 밥은 또 같이 먹지 않습니까? 그게 또 결국 전후회하고도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단체로 모여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얘기도 나누면서 화기애애하게 조뇌를 쌓고 힘이 생겨서 전투를 잘하고 군대가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고 국민이 신뢰하면 그게 밥 아닐까? 그게 밥의 힘 아닐까? 군인에게 밥이란? 그냥 완전 전투적. 먹어야지 힘쓰고 먹어야지 살 수 있는. 최고의 기다리는 시간. 아무래도 힘들다 보니까 밥이 많이 필요하죠. 밥이요? 여자친구 아닐까요? 살렸어요. 생명이죠. 밥심, 한국인은 밥심. 그거죠. 좀 즐거움 그래도 있으면서 좀 힘드니까 막 훈련하면은 힘들었는데 그래도 좋았던 기억이 인생의 전환점이라고 그런 게 많이 있어서 이어감? 여러 가지를 이어가야 되는 거니까요. 군인뿐만 아니고 우리 일반인들도 한 끼 더 굶으면 그만큼 살아갈 수 없으니까. 초고속 시대에도 변치 않는 원초적 욕망. 그것은 바로 삼시세끼다. 밥이 뭐냐고 묻는다면 생명과 같은 걸 생존,
출수상이죠. 네, 신나는 시간. 신이죠. 한국인은 밥심이죠. 생존의 조건 밥. 이 밥이 생존을 넘어 승리의 조건인 곳이 있다. 바로 군대다. 급식의 발전에서도 우리 군의 이제 발전이 식량의 질에 따라서 전투력의 차이가 나고 어머니의 밥상은 한 가족의 역사다. 우리가 먹는 한 끼 식사에는 삶의 자화상이 담겨 있다. 그렇다면 지난 70년 국군의 밥상에는 무엇이 담겼을까? 소주 한 잔 생각나는 저녁. 한 중학교 동창들이 모였다. 남자들은 모두 국방의 의무를 마친 건강한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다. 손난로, 손난로. 안에 똑같이 하는 남자들의 영원한 술자리 화제 두 가지가 군대와 축구 이야기라고 했던가. 오늘 술상에도 군대 이야기가 화제거리로 올랐다. 군에서 만나면 군대 얘기 같은 것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둘이 만나면 별 안 해요. 군대 안 갔더니 그냥 깨야 많이 해요. 난 한쪽 운전, 한쪽 쭉 샀어. 오, 맞추라니까? 군대 생활만큼 강렬한 추억은 드물다. 특히나 먹을 것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다. 저는 이제 야간에 훈련, 아니 야간에 근무 나갔다 오면 이제 뽀글이 많이 들어요. 제조하는 방법이 또 다 다르던데? 그건 이제 부대마다 다르겠는데 이제 저희 부대에서는 쌀국수랑 간장국 플러스 먹으면 쌀국수 면이 얇거든요. 이렇게 나가서 한 30년 됐죠 벌써. 세 개나 붙이신 이유가 있어요? 가장 그 생각이 나는 거로도 붙였어요. 그 당시에 우리 군대, 내가 군대 생활할 때는 먹을 게 없었어요. 이 건빵이 유일한 간식이었어요. 그때는 뭐 만 모르고 막 무조건 배부리만 먹으면 돼. 배고픈 시절이었어요. 군대 먹을거리를 대표하는 뽀글이, 군대리아, 건빵, 전투식량, 마스타, 급식 등 6가지 중에 1위는 단연 뽀글이다. 그 뒤로 군대에서만 맛볼 수 있는 햄버거인 군대리아와 건빵이 순위에 올랐다. 젊은 나이에 족발집 사장님이 된 김영승 씨. 군대 취사병 출신인 그는 군대에서 밥 짓는 일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직업까지 음식점 사장이 되었다고 말한다. 제가 원래 소총수로 갔다가 이제 취사병을 하고 싶어서 이제 인석 과장님한테 때를 써가지고 이제 주특기를 이제 취사병 주특기로 다시 얻게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취사병으로 지원을 하게 됐죠. 뭘 먹어도 배고플 때가 군대 시절이라고 했던가. 자원에서 시작한 취사병이었지만 매 끼니 허기진 장정 수백 명의 밥상을 그것을 먹으면 쌀국수 면이 이렇게 되면 이렇게 감아가지고 진짜 먹으면 족발을 먹으면서도 떠올리는 그 맛. 그렇다면 군대 하면 떠오르는 먹을거리는 어떤 것일까? 거리에서 군필자들에게 물었다. 질려요. 많이 먹으면 질려요. 많이 먹으면 질려요. 이런 거 많이 안 많이 안 군대 야참의 왕자 뽀글이부터 일반인은 모를 마스타까지 추억이 쏟아진다. 저는 건빵 붙였어요. 뭔가 좀 우유랑 이렇게 딱 섞어서 먹으면 힘도 되고 너무 밥처럼 자주 먹지도 않으면서 적절할 때 딱 힘이 돼주는 그런 맛이 또 있거든요. 많은 분들 공감하실 겁니다. 전투식량. 전투식량이 간편하고 맛있어요. 선임명이 PX를 같이 데리고 와가지고 처음 이제 뽀글이를 만드는 법을 배워가지고 이제 뽀글이를 먹었는데 그게 너무 맛있어서. 우리 집 라면이 없었는데 김치가? 해내는 일은 쉽지 않았다. 20살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못 집이 있어요. 지금 좀 많이 나아졌는데 맨날 칼을 계속 이렇게 잡다 보니까 빨리 하고 힘이 여기로 들어가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낮을수록 써는 건 안 합니다. 왜냐면은 2등병이나 1병 때는 칼질이 서툴러요. 다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잘 안 시켜요. 상병이나 병장들이 거의 칼을 잡았어요. 저희 때는. 그때 했던 예, 칼질 보여드릴까요? 네, 한번 보여주세요.
그냥 간단하게 양파 하나만 썰어 드릴게요. 네. 얘를 보여드릴게요. 양파가 조금만 칼이 들어가도 바로바로 썰리니까 이거를 연습을 많이 시켰거든요.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처음에 칼질을 했을 때는 이렇게 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막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군대 가서 배운 게 이렇게 완전 틀립니다.